주변에 의하면요, 사람은 개조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고기의 체대다가요 포유류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닐 슈빈의 내 안의 물고기 Your Inner Fish입니다. 네, 이 책은요, 닐 슈빈이라는 그 미국의 저명한 그런 고생물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닐 슈빈이라는 이분이 좀 저명하게 된 사건이 뭐냐 그러면 틱타알릭이라는 화석을 갖다가 이분이 최초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화석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유전자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해서 그 생물들의 진화 사이에서의 흔적들이랄까 형태들 뭐 여러 가지 특징들 갖다가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 닐 슈빈이 틱타알릭이라는 문자 그대로는 커다란 민물고기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최초로 발견한 그런 이제 고생물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틱타알릭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틱타알릭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물고기, 그러니까 수중에서 물고기 형태로 있다가 이제 육지로 오르면서 사지동물 형태로 진화해서 결국 이제 우리 인간 포유류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육지에서 수중에서 물고기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그 중간 단계 연결고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물론 양수류는 있지만 양수류 말고 물고기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동시에 사지동물, 무태에서 사는, 육지에 사는 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식의 화석이 바로 틱타알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틱타알릭을 북극에서 이 닐 슈빈이라는 팀이, 닐 슈빈을 중심으로 한 팀이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재밌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그러면 왜 수중에서 물고기가 살다가 육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까요? 진화적으로요? 네, 닐 슈빈에 의하면 이제 결국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존 경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중에 있을 때 생존 경쟁이 유리하게 위해서는 뭐죠? 이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몸집을 불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생존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공격적인 말, 방어적으로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죠? 비늘이라든지 철갑 비늘이라든지 두툼한 걸 갖다가 뒤집어 쓰는 거죠, 형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닐 슈빈은 이걸 갖다 평화주의라고 그랬는데,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해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생존 경쟁을 싫어해서 그냥 물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그 물고기가 진화해서 결국은 우리 인류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은 평화주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수중에서 생존 경쟁에서 밀려서, 차여서, 패배해서 결국은 못 살겠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 표시입니다. 내 안의 물고기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지금 현재 몸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진화적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 사람의 몸 부분의 모든 감각기관에 다른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역추적해서 돌아가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상에서 다른 생명의 흔적들, 그러니까 생명들이 변형되면서 발전해온 그런 진화사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에 관한 관점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어떤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근본주의 계열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해가지고 바로 만들었다, 이런 식 개념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물의 그 진화 과정을 쭉 연구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발전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히 신경계통이나 동맥, 정맥 이런 걸 보면요, 완전 뒤틀린 형태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진화의 과정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뭔가를 갖다가 땜빵하듯이 만들어서 길을 만들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집박죽이 된 뒤틀린 그런 형태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진화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이렇게 몸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꺼번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가 탁뚝탁뚝 만들어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수억 년이라는 긴 세월의 진화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뭔가 거기서 뒤틀리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다발이 그리고 정맥, 동맥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흐르는 글을 보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나 좀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억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진화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닐 슈빈이라는 고생물학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재밌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고생물 학계에도 자본주의적 그런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이 되어서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비가 없잖아요. 그래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연구비를 타내려 그러면 저명한 교수나 저명한 사람이 연구비를 타내서 결국 여기서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이 존재하다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로 다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층에 어떤 상황에서 화석이 잘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생물학자는 화석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석을 갖다가 잘 보존된 지역이 뭐 어딜까요? 네, 그걸 좀 묻는 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화강암이나 이런 건 안 되겠죠. 용암이 나오고 그러면 이 화석이 생물 이 사체들이 다 타버리고 완전히 날아가 버릴 거니까 제로돼 버릴 거니까 안 될 거니까 그 화석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퇴적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암이라 그럴지 그 다음에 뭐 석회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것도 이제 뭐나 땅의 변동이 지형의 변동이 심하면 그 화석이 제대로 이렇게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강이나 호수나 이런 바다 좀 잔잔한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사체가 빠지고 이러면 거기 이제 부유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게 퇴적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점점점 수억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게 이제 눌려져 가지고 퇴적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속에서 강가라든지 아니면 호수라든지 그런 잔잔한 그런 세계에서 퇴적된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퇴적함에서 이 화석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그 화석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고생물학들이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잘 보존된 화석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닐 슈빈의 이제 이 내 안의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각 몸의 기관들이 어떻게 진화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탐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결론이라 그럴까요? 그건 뭐냐 그러면 기본 골격은 같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옆에 드러난 형태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과거를 추적해 가면 인간의 몸에 과거에 다른 생명들의 진화적으로 있겠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물고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내 안에 물고기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11장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되고 그 각 기관들이 다른 건지 뭐 후각기관, 뭐 눈, 뭐 코, 손 이런 거 다 이렇게 이제 끌 갖다가 11장에 나누어서 하나씩 분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이제 피부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물고기의 뭐 비늘이라 그럴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것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의 이빨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강도가 강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피부 조직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 합성에 그걸 조금만 바꾸면 분자적으로 조금만 바꾸고 뭔가 좀 애드하게 되면 이게 마찬가지죠. 뭐 석회 뭐 안에서인가 뭐 그런 걸 이게 이빨에다가 이제 조금 넣으면 이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숯과 다이아몬드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탄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강도가 밀도가 다른 거죠. 그것처럼
인간의 팔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팔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물고기에 이제 그 지느러미 있잖아요. 지느러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크게 3등분 되어 있죠. 상한골, 척골, 요골, 요 두 골 되고 다 나머지 손가락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모든 그 기관들이 진화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을 갖다 역추적에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일일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소개하기는 너무 그렇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뭐 재밌는 그런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100점 만점에 주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고생물학이랄지 약간 생소한 분야라 그럴지 아니면 진화에 관심 있는 분이나 그래서 인간의 몸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몸으로 구성되어 왔는지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육추적해서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특히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즐겁게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ye now.